네, 5번째 사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B 씨는 지하철 출입문에 끼는 사고로 어깨에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됩니다.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였고요. 입원 도중에 소화불량, 역류성 식도염 등에 대한 지병 치료를 병행하게 됩니다. 근데 B 씨는 상해로 입원을 하면서 상해 입원 일당을 받게 되었는데요. 입원 중에 질병에 대한 치료도 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병 입원 일당도 보험금이 지급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고요. 근데 교수님, 지금 이 B 씨의 경우는 상해로 입원을 한 상황인데 질병 입원 일당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게 맞는 건가요? 네, 물론 사례에 따라 다르지만 이 경우에는 상해로 입원한 경우죠. 그러니까 상해 입원 일당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경우에 질병 때문에 입원을 했다. 그렇다면은 물론 그 부분에서 당연히 보상을 받을 것인데, 그게 아니라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했는데 거기서 소화도 안 되더라, 역류성 식도염이 생겼더라,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질병을 주된 목적으로 입원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게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질병 입원 일당은요, 질병에 대한 치료가 직접적인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B 씨의 경우는 상해 치료를 위해서 입원을 했고 그 도중에 질병 치료가 병행된 경우이기 때문에 질병으로 인한 입원비 필요성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면서 질병 입원 일당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기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시게 된 케이스입니다. 근데 교수님, 또 지금 보험금 지급 관련된 사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약관을 보다 보면요, 그 질병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코드로 좀 나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질병 코드를 어떻게 확인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 질병 분류가 굉장히 어렵죠. 비전문가들 이야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질병 코드는 질병분류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표가 있습니다. 그 한국표준 질병사회분류표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 가시보면 자세하게 잘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질병 입원 일당은요, 질병에 대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할 경우에만 지급된다라고 약관상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는요, 상해 치료를 위해 입원을 한 케이스이고 질병에 대한 치료가 병행된 그런 경우를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질병으로 인한 입원비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질병 입원 일당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